달부터 계획이 이제 진배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진배 쪽으로. 진배 공부도 좀 해야 되거든요. 마상 쪽 공부를 이때까지 했으니까. 근데 향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향나무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한자벽입니다. 한자벽이고, 요거는 이제 향나무는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죠? 말이고. 그 제가 오늘 아마 이제 마삭줄을 하고, 마삭줄이라는 이 품종하고, 진백이라는 이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삭줄은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요 나무하고 이 나무 특성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성. 그죠? 특성이. 두 개 다 공능하고 막 어릴 때 모종 때 꼭 잘 넣어 키우면 이쁘죠? 그죠? 잘 넣으면 이쁘지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하나 사리가 되고 하나 사리가 안 되고. 요 나무는 넝쿨 성식물, 넝쿨 식물이고, 요거는 그 직립식, 그죠? 자기 혼자서 클 수 있는 나무라. 자기 혼자서 어떤 형태를 갖춥니다, 이게. 형태를 갖춰져요. 그 향나무가 우리 뭐 옛날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 300년, 500년 그가 지 혼자 나라도 지가 커갖고 웅장한 이런 모양을 갖추는 나무가 향나무예요. 향나무가. 근데 마삭줄은 지 혼자서 커가지고 100년, 200년 커가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갖추는 나무는 없습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요게 이제 두 나무의 가장 큰 차이, 특성이에요. 그 넝쿨이라는 게 사실은 넝쿨성 식물은 을목이라고 그래요. 을목. 그죠? 또 갑을 보는데 그 향나무는 갑목이라는 거예요. 갑목에 들어가요. 이게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뭐냐면은 갑목은 자기 형태를 지 혼자서 갖출 수 있는 나무. 네? 이를 우리가 보통 갑목이라고 해요. 갑을 관계해서 이야기할 때. 을목은 지 혼자서 커가지고 고유 형태를 못 갖춰요.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넝쿨성 식물이죠. 그러니까 어딘가 의지를 하고, 의지를 안 하면 지 혼자 형태를 못 갖춥니다. 그죠? 포도나무나 넝쿨성 식물이 뭐 줄을 이렇게 올려가고 관리를 해주면 형태가 나오는데, 지 혼자 나가보면 땅바닥에 키고 붙어가고, 담쟁이 같은 거는 보면, 이 담쟁이 스윙이 어떤 스윙이 맞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나무에 지대가 살아야 되는 거, 붙어 살고,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을의 존재, 을. 갑의 지지대가 사는 게 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돼요, 식물에서는. 근데 이제, 이 향나무 같은 경우는 갑목하고 이 마삭줄은 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의 종류는 분재에서는 마삭줄이 이제 을목인데 고유 수용은 없어요. 그죠? 마삭줄에 자연에서 마삭줄이 막 웅장하게 이래 자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재를 하면서 그런 모양을 어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 마삭줄은 그 자기가 어떤 형태를 구상을 해가 철저히 구상입니다. 완벽하게 수영을 형태를 구상을 해야 마삭줄 어떤 수영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마삭줄은 어떤 수영을 구상을 해서 다 만들어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됩니다. 되는데 이 향나무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삭줄 강의는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실기는 있죠. 실기는 마삭줄 실기는 한 9월 한 둘째 주까지는 돼요. 늦어도 그때 9월 한 둘째 주가 넘어가 중순이 넘어가 9월 말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부러지기 시작한다. 심하게 제끼면 딱 끊어져.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마 실기는 9월 둘째 주까지는 마삭줄을 갖고 실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진백 쪽으로 넘어갈게요. 실기도.
그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나무가 우리 집에 소재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 다니시면서 향나무 소재가 있으시면은 뭐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실기할 때 한 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실기하고 싶으면 소재를 한두 점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기도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상주는 강의를 이렇게 끝내고 다음 내년에 이제 또 더 멋진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향나무 그죠? 향나무 쪽으로 하고 향나무 쪽으로 넘어갑니다. 형님 좋아하시겠는데 향나무 쪽으로 소나무, 괜찮아요. 소나무죠. 소나무, 향나무 이거는 거의 그 짝이라고 봐요. 소나무, 향나무는 짝이 사실은 짝이에요. 이 향나무의 짝은 소나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소나무라고 봐요 이게. 응? 뭐 육송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육송하고 개송하고 여러 비교하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남성적인 기질, 이거는 여성적인 기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남산의 전소나무가 여자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이 풍기는 그 인상이 여자 같아요. 남산의 전소나무가. 이 남산의 전소나무, 소나무입니다. 육송입니다. 육송이야? 육송인데, 이 나무가 뭘 상징하고 예국과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국과 가사에 나오는 이 소나무가 풍기는 어떤 그 특성이 여자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자는. 거의 우리나라 이수신 같은 느낌. 이수신 장군 모르는 사람 어디나 대한민국 사람 치고. 예? 남산이의 적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이수신 같은 장군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봐요. 보시면 딱 맞아. 그런데 그게 여자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다. 대신에 향나무는 그죠? 향나무는 부드럽습니다. 이 육송 피질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우리가 표현을 철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철갑. 그죠? 소나무 피질은 철갑을 두른 형태라고 봅니다. 철갑. 철갑 갑옷 있잖아요. 이 소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철갑을 두른 것처럼 피질이 딱 붙어 있어요. 응? 이파리 이거만 좀 부드럽다고 여자가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소나무는 소나무 자체가 아주 남성적인 그런 걸 표현한다고 봐요. 이 장수 같은 이런 느낌. 그죠? 근데 향나무는 볼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설이나 이런 게 이파리도 굉장히 작고 아주 그 인엽으로 요 향나무는 이파리가 인엽이라고 해요. 인엽이 있고 침엽이 있어요. 이 향나무에는 엽성이 그죠? 이파리가 인엽하고 침엽으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침엽부터 설명할게요. 침엽.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가지에서, 이런 가지에서 새순이 이렇게 딱 자라면은 침이 나와요. 침이. 이파리가 이렇게. 향나무가 침미향이라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미향.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돼. 이파리는 짧아요. 두송처럼. 대체적으로 향나무 종류는. 이파리 긴 나무는, 이마에 소나무 이파리 외에 큰 거는 잘 없어요. 거의 없어. 침엽이라고 이렇게 짧아요. 향나무는 특성이. 그런데 요런 침엽이 있고, 인엽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엽은 이파리가 없어요. 인엽은 우리가 보면 잎이 구비를 안 가요.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향나무는. 인엽은 비늘처럼 줄기에 붙어 있어요. 오그라져갖고. 이파리가 완전히 폐화된 거예요. 폐화. 그래갖고 줄기에
비늘처럼 붙어 있습니다. 요게 인접이라. 비늘처럼. 그죠? 자세히 오늘 가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구별해봐요. 자세히 보면은 잎이 어딘지 줄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숨이 또 자라면은 이파리 여기 붙어가 놓는 거 이렇게 비늘처럼. 요게 인접성이고 요게 침접을 보면 돼요. 요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침접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태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파리가. 잎이 태화가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나요? 환경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 환경이 이제 차지하는 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나무는. 그래서 이 환경을 보려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환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무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나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환경을 알아야 돼요. 이 나무가 원래 자랐던 환경. 그게 어디냐면 자생지라고 해요. 어? 자생지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를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다. 와, 이런 데서 살아가, 이래 생겼네. 그게 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자생지를 가봐야 돼요,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이 향나무는 자생지가 어디 있냐면은 한라산. 그죠? 한라산 진백이 있죠? 한라산. 그죠? 그 다음에 지리산. 지리산 진백이 있어요. 울릉도. 울릉도. 그 다음에 흑산도. 섬지은 요런 제주도 한라산이죠. 그죠? 지리산, 그 다음에 설악산. 진백 노는 삼지가 우리나라에 어떤 여러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지역인데, 이런 대가 이 진백이 원래 자생했던 지역이에요. 그죠? 그럼 이 한라산에 이제 거의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한쪽에는 절벽도 있고 이런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진백이 어디쯤에 붙어 살 것 같아요? 거의 요 정상동이에요, 정상. 양나무는. 요 정상 인근에 산다. 그래, 요래 나가가지고,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한라산에도. 요 남쪽 쪽에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북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진백. 그죠? 여기는 가면 주목이 있어요. 주목. 한라산에 가면 군락지가 요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 요게 묘하게. 그러니까 요 자리는 햇빛이 잘 들고 해가 남쪽에서 비추면 여름에도 잘 들고 겨울에도 잘 들고 그죠? 그런데 북쪽에는 약간 엄지. 햇빛이 들어도 남쪽만큼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쪽은 음지고 요는 양지고. 그죠? 요래가고 주목하고 향나무하고는 음양의 짝이 맞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보면 돼요. 나무도 구별을 합니다. 음수라고 그러잖아요. 양수, 요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산들이, 그죠? 여기에 가보면, 자생지에 가보면 전부 다 진백이 잘 자라는 지역은 거의 다 양잘 쪽입니다. 양지. 예? 햇빛이 잘 들고, 이런 자리에 산다고. 그것도 기암 개석이 있는 바위에 붙었어요. 기암 절벽이죠. 그건 중턱에 때려 붙어 있다고. 이 향나무가. 그죠? 우리 일본의 사천 진백 곳에 제일 사천이라는 이 진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진백이 이 향나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준다고. 전부 다 알아주는데 이 사천 진백 향나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은 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강이 이제 사천이 하나 있고, 그죠? 이 전체 어떤 지역 일대를, 그죠? 요 사천이 있으면은 지역 일대는 사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 쫙 산이 1000고지 정도 되는 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강이 이짝 저짝 날아가고. 이거 한 군데, 이거. 이쪽이고 저쪽이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흑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흑기산이 있고 명성산이 있고 이렇게 두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산 두 개 다 거의 한 1000고지 넘어. 그런데 이 산에 절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절벽으로 된 산이 있거든요. 거의 한 7, 8, 9 이 지역에 절벽에 이 진백이 자생을 했거든요. 이 진백이 원래 그 옛날에 우리 근대문제 책에 보니까 이 산에 절벽에 이래 산책 야마도리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배낭 메고 울름 메고 내려오는 그게 옛날에 문제 책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아주 그마다 가면 좀 오늘 자녀를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사천에 대한 어떤 역사가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런 특성 아주 특이한 그런 종자가 자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에도 지금 지리산 향나무 있죠? 지리산 향나무 보면은 사천 진백하고도 좀 닮았어요. 아주 엽성이 좋은 편이에요. 여기. 지리산 인근에 그 무슨 산입니까? 덕유산, 그죠? 이제 경남 쪽에 하고 덕유산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 이제 덕유산 진백은 한 포기 내가 구해서 땅에 한 개 심어놨는데 요것도 엽성은 괜찮은 편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종자를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향나무가 한 종자만 사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종자가 몇 가지 이상은 분명히 분포를 한다고 봐야 돼요. 지리산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분재인들이 제대로 탐색을 해가지고 가지 몇 개 잘라오는 거는 뭐 큰 해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요만한 가지 몇 개 잘라가 정식을 해가 번식을 제대로 되는지 튀어보 이런 실험을 사실은 우리 분재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요 덕유산 진백도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본 진백 중에서는 요런 쪽에서 나온 진백이 엽성이 좋더라고요. 다른데 뭐 설악산, 울릉도, 뭐 한라산 이런 데는 엽성은 좀 거칠어 가지고 분재를 하기는 그래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우리나라는 지형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자가 자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양한 종자가. 그래서 이 마사줄은 종자가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향나무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좀 발굴해가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으로 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사명이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향나무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좀 이해를 깊이 있도록 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좀 소설 비슷한 그런 내용 정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예. 네. 진백 지금 향나무 아닙니까? 네. 그 울릉도 우리 여행을 가보면은 원장님 말씀 안 맞거나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매달려가고 이래 있어서 막 가게는 춥고 막 이래 살아가고 막 이래 붉은 게 있다 이러니까 보면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가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향나무나 제 생각에는 옛날에 향나무 만져보면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근교에 이런 향나무하고는 뭐 다르죠. 예, 입이 울릉도 입이 작아야 돼. 근데 여기 우리 주위에 향나무 보면 노구성 향나무 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입이 좀 길단 말입니다. 10년이나 뭐 1년이나 해도 그건 모르겠지만 자세히 안 보니까 입이 길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겁니까? 안 하면 종류가 틀린 겁니까? 종류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그 홍제수 아니십니까? 네. 거기 가시면 네. 지금 그 향남 아니십니까? 좀 사면대사로 뭐 심부터 하던가 뭐몇 백년 된 그 향나무 그 향나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끝꽂이를 하면 그 향나무가 보기 싫습니까? 나무가 아니 이제 제가 예. 아까 이제 향나무 특성을 그죠 각 이제 자생지별로 이렇게 쭉 나눠놨잖아요. 예. 나눠놨는데 자생지별로 분명히 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나무는 지금부터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거 이걸 들어보시면 예.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도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라산 이런 산이 굉장히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러고 설악산 이래 나눠지는데 한라산은 제주도 있고 그죠? 지리산은 영남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경계 지점에 있고 그죠? 설악산은 저 강원도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이래 지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죠. 그죠? 이게 특성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리산 전라남도하고 그 경상도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은 향나무를 집에 한 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지리산에 올라가 향나무를 키워가 땅이 심는다고. 자동적으로.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든. 그죠? 저 흑산도 있는 사람은 지리산까지 오가고 가지 잘라가 그것을 안 키워요. 그 동네 인근에 있는 거를 채집을 해야 내가 우리 집 옆에 한 개 심어놓고 싶어서 심어놓는다고. 그러면 엽성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 산에 있는 종자만 해도 최소한 몇 가지는 산다고 해야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한 종자만 있지는 성질이. 저번에 나무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키워보면은 그 산에하고 우리 집 옆에하고 환경이 천지 차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이 향나무를 한 개 심으면 우리 집에 이 땅에 심으라고 보면 이 나무를 잘 키우려고 그걸 어떻게 키우는 이렇게 돋아갖고 이렇게 이 펜지 같은 거 이 나무를 잘 크라고 이 여러 개 이거 한 2m 정 사방에 아무것도 안 심고 이거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자라는 데는 환경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막 큽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산에서 한 100년 클 거를 100년 동안 자라 굵어질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 키우면 그만큼 커요. 이렇게 키우면 빨리 큰다고. 그죠? 이파리도 그 소사나무 그 땅에 심은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소사나무 이파리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산에서 보면 잎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소사나무를 이래가고 이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깻잎만큼 이파리가 바뀌분다. 그죠?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거 있을 때. 근데 이놈을 한 번에 심으면 다시 세력 조정해가면서 아주 이쁘게 더디게 크게 일하면은 원래 산에 있던 그 엽성통으로 갑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 주위에서 키우다 나무가 또 이제 한 100년씩 200년씩 넘어가잖아요. 절에 같은 데 가면 절 지으면서 양감하게 심어갖고 그 뭐 고려 때 이럴 때 절 지은 절에 가보면은 거의 1000년이 다 돼가는 향나무 있어요. 이만한 거. 그죠? 1000년 이짝저짝 된 나무들이 향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환경만 좋으면은 굉장히 장수목이다. 그죠? 오래 살 수 있는 나무예요. 그 소나무 뭐 이런 우리가 분재를 하는 수종들은 오래 사는 나무를 많이 해요. 숨이 짧은 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장수목들을 많이 심는데 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파리가 아주 이제 자기 원래 이파리보다는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왜 그러냐면 나무가 늙어가요. 늙거든. 놓아야 된다고, 나무도.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서는 늙어가는 맛을 고태라고 그러는데, 고태라고 그러는데, 고태의 맛을 나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죠. 근데 이제 이 늙은 나무를 절에 같은데 이제 우리 오래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크고 막 한 1000년 가까이 된 이런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늙으니까 한쪽으로 타고 막 죽어요. 죽어가고 이제 그게 이제 늙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무가 늙는 이유 혹시 아시겠어요? 나무가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늙어가는 이유. 그죠? 나무는 재생을 잘 시키면, 재생이라는 재생, 진짜 이 제자 씁니까? 재생. 세포를 재생시킨다. 젊은 세포로 뒤바뀐다. 그죠? 이제 우리 사람은 해충이라 그러잖아요. 해충. 도로 젊어진다. 그죠? 이런 뜻인데. 이거 나무도 재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오래되고 노화된 뿌리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뿌리로 만들어주면 나무가 안 늙어요. 이게 뿌리. 가지도 오래된 가지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가지를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 나무가 노화는 안 돼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할 때도 뿌리를, 오래된 뿌리 잘라내고 새로운 뿌리 받고 이거를 반복을 하니까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재생이 굉장히 잘 돼요. 먼 가지 잘라내고 가까운 가지 새로 받고 요게 이제 재생이라고 하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생을 반복을 하면서 키우면은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나무는. 근데 이제 우리 해충이라 그러는데 해충에 대해서 제가 다른 동물하고 빗대갖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송골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송골매. 가수 그 송골매 팀 그거 말고 진짜 매 중에서 송골매라고 있어요. 송골매. 이 매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나이가, 수명이. 송골매가. 한 60년 산다는 거예요. 그죠? 60년. 이게. 송골매가 그건 한 60년을 산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들은 내용인데. 송골매가 그 수명이 거의 한 60년 전으로 산대요. 사는데, 비결이 있대, 비결이. 이 송골매도 세월이 가면서 늙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늙어가거든. 그죠? 늙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사실은. 그죠? 사람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뭐 총기도 30%, 힘도 30%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50이 넘으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 수명이 더해가면은 늙기 노화가 되면은 자꾸 떨어집니다. 쇠퇴해서 힘이 없으니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송골매가 해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30년이 되면 절반 살았잖아요. 송골매가 30년을 살면은 먹이 섭취를 그만두고 창공에 올라갔다가 이 낙하하면서 어디를 들이박냐면 절벽에 이 부리를 절벽에 이를 들이박는답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송골매 이 부리 이거 빼보면 시체 아닙니까? 사실은 발톱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리를 절벽에 가서 들이박는데 그러면 이 부리가 빠진대요. 부리를 한 빼본대 지 스스로. 그러면 이 부리를 탁 빼고 나면은 송골매 같은 새로운 부리가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명이 30년이 연장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60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 부리를 재생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만큼 수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이빨이지, 이빨. 내가 이게 참 앞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나이가 수명이 한 50 넘어가면 이빨이 썩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젊을 때는 뭐 이빨 멀쩡하지. 맥주병, 뭐 사다병, 이빨로 따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 젊을 때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이 한 50 되면 그런 사람 이빨 다 밟고 없어. 그죠? 사람도 사실 이빨을, 빠지고 나면 한 50 전후에서 이빨이 새로 올라와야 돼. 저는 그게 이상되는, 그러면 100년은 막 아주 건강하게 해충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런데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 그게 안 되고, 요새 임플란트는, 그러기는 이제 한 100세 시대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 나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나무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향나무하고 사이어져 있는 인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고관 대작들 집에, 제시일에, 그런데 우물가에, 이런 데는 향나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에, 오래된 사찰, 고찰 이런 데 가보면, 아름들이 된 이런 아주 막 기고한 그런 나무들이 들어있다고, 심어져 있다고, 인근에. 과거에 그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감히 향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 나무가 이제 신목이라요, 신목. 그죠? 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이 깃들어져 있는 나무가 향나무가. 그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향나무를, 그래서 향나무로 캔지도 몰라요. 그죠? 제사는 이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쪽으로는 뭐 종교적인, 뭐 철학적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오래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기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향나무가 예산나무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 분재인들이 엄청난 깊이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나무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향나무는. 그죠? 그냥 뭐 돈 되니까 뭐 비싸게 사가니까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향나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향나무에 대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에 보면 어떤 데로 자꾸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나무가 사는 자생지죠. 자생지에서 이제 옆으로 나가는데, 이 자생지에 우리가 탐방을 해보잖아요. 자생지 탐방을 가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라산도 거의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지리산, 이 부분. 설악산, 이 부분. 그죠? 뭐, 덕유산, 또 정상 부분. 그죠? 그게 향나무가 원래 자생했던 자리는 이런 산이에요. 이런 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에 보면은, 고인돌 문화는, 고인돌이라는 이 문화는 세계 최고의 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고인돌. 그 고대 역사의 유적이에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의 특성은 피라미드는 없어요. 피라미드. 우리나라에 피라미드 있는데 봤어요. 대한민국에 피라미드는 없어요. 고인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고대 역사에 이거 두 개 빼보면 시체입니다. 사실 피라미드하고 고인돌하고 빼보면 고대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피라미드가 없다고. 그죠?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는 천고지 넘어가는 산이 원게 많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안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천재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산꼭대기 여기서 천재를 지냈어요. 왜?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 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저 중동 쪽에 가면 이런 높은 산이 없으니까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 위에서 천재단을 만들어갖고 하늘에 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이제
무슨 산입니까? 그런데 태백산. 태백산 이런 데 가면 꼭대기 천지단이 있잖아요. 그래 피라미드를 안 짓고 있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죄를 지낼 수 있으니까 안 짓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고대 때 이 고인돌 문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꼭대기 올라가 천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 옆에 살고 있는 나무가 진백이 있는 거예요. 진백 저름이 그러니까 진백하고 중목이 있는데 중목은 음달이 있으니까 요거는 음수다. 그러니까 양달이 있으니까 양수다. 이제 향나무를 택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요걸 피우면은 이 꼭대기에 살고 이 지역을 사람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기암절벽을 타고 올라가 이 꼭대기 올라왔는데 산까지 여기는 다른 나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바위야. 그런 지역에 붙어있는 나무가 향나무니까 향나무니까 이 향나무가 사는 밖을 벗어나면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이 밖을 벗어나면은 어디가 저선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모질게 붙어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은 먼저 간 저선 조상들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나무를 가지고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지 않았겠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향나무를 적어도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요. 향나무에 대한 그 어떤 시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가 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해요. 과거에 시진핑 있죠. 시진핑하고 트럼프. 지금 그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한번 했죠. 중국에서 정상회담 하는 거를 제가 텔레비에 한번 봤어요. 한국을 저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양반이 한국은 저거 옛날에 우리나라 식민지고 하면 트럼프가 그렇나? 그 사람 이래 보니까 화면 내용이 그런 것더라고. 그래갖고 이 중국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러면 이 두 양반이 봤을 때 우리 지구촌에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봤을 때 이 두 양반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던 인물이에요. 이 두 양반이 그때 당시에. 그래가 이 나라 국가 회담을 하는데 어디서 할 것 같아요? 회담을 하는데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정원. 그래요. 이 정원에서 해요. 정원. 이제 가든 파티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쫙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막 매출하고 짠디도 아시고, 그냥 자갈방 만들어 놓고 이랬나, 여기 앉아가 이 두 양반이 회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갈마당 매주로 만들어 놓고 그 두 양반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가 회담하러 가면 이 두 양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래 놓은 거예요. 일본 저 새끼들 저거는 이래 놓는다고 대반에 말 입에서. 왜? 옆에 분위기 워낙 삭막한 분위기에 앉아서 이야기 대화를 하면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아따 대한민국 저 새끼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대변에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온다고. 그죠? 분위기는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향나무 그죠? 중국에서 얼마나 그런 좋은 향나무가 이렇게 심기가 있잖아. 살이 하고 살도 붙어 있고. 그죠? 그래가 이런 탁 만들어진 이런 나무를 옆에 심어 놓고 짠디 쫙 깔아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이런
해놨는데, 여 앉아갖고, 그죠? 옆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술도 한잔 따라주고, 이런 데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막말 안 나와요. 절대로 입에서 아주 분위기 있는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의 역할이에요.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재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분재를 우리 강의하는 이 강의장에 여기 옆에 만약에 진짜 좋은 멋진 나무가 한 게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이 멋진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요거를 하게 예를 들고 향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 아주 기암 계곡에 그 밑에 평석이 한 개 딱 넣어야 돼. 형님 좋아하는 평석. 기암 계곡 밑에 평석이 한 개, 옆에는 정자도 있고 계곡도 흐르고 이런 참 기암 절벽이 참 여기는 소나무가 있고, 그죠? 이런 바위에는 진맥이 이렇게 붙어갖고 한 게 있고, 그죠? 저 밑에 내려가면 이 평석이 하나 있고, 여 옆에는 정자가 하나 뒤시가 있고, 여 밑에 개울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개울이. 아주 노송이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건 뭐 기암 절벽에 살이 팍 나온 진맥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이런 아주 멋진 꼴짝에 기암 계곡에 여기에 두 양반이 앉아서 바둑을 하나 놓고 바둑을 두고 있어요. 하얀 도포자를 입고. 여기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신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신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양반이 앉아가 바둑을 두면서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아요? 대화 내용.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신선이면 선계의 얘기만 하겠지. 이 두 양반은 우리가 이제 천문질이라 이야기해요. 천문. 그죠? 질이, 이래 이야기하는 이래 옛날 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천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알고 땅을 다 안다. 그러니까 도사라. 도인이라는 거예요. 도인. 그죠? 도인. 이래 얘기하는 도사라. 이래 얘기하는 이게 뭐, 도인이 뭐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서는 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죠? 도사.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서양에서는 도인들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박사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박사하고 도인은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이거는 순수는 우리나라 말이고, 이거는 박사는 새로 만들어진 외국에서 들어온 내용이고, 이 학위에 뭐 주고 우리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그죠? 학위를 시험 치가고 박사 논문 내고 이러고 박사 되는 기고, 이런 사람은 여기 앉아가 신선을 어떻게 보면 도인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 그죠? 이래 봐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어제 하늘에 무슨 용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겠다. 이런 대화를 해요. 그래, 이게 문제인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는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집에 아빠가 누구는데 그 우애하면 나서겠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아주 무른 돈으로 멋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말 안 듣는 누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말 좀 잘 듣도록 만들어갖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만들어진 데서 앉아서 이야기한다. 도인들은 그죠? 아주 좋은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데 있어는 멋진 생각이 나오지. 이 멋진 환경에 앉아 있는데 그죠? 요럴 때 이런 나무가 붙어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 바위에 붙어 있는 나무가 향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 향나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향나무는 첫째 가장 척박하고 세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에 붙어 삽니다. 사실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걸 견디면서 사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저성이고 저성이 뭐냐면 저성으로 표현하는 게 뭔가 죽음이라고 보면 돼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저성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여기를 요 경계를 해갖고 벗어나면 죽음이고 이 짝에는 삶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해요. 여기가 이 지역이 그죠? 삶과 죽음의 경계인데 여기서 사는 나무는 자기 몸뚱어리 한 개에 이래 날아가고 여러 죽어가 있고 여기는 살아있어요. 삶 날아집니다. 향나무가 삶과 죽음을 한 몸에 부도안고 사는 나무가 향나무입니다. 살이가 돼가지고 100년이 가도 안 썩을 정도의 살을 부도안고 산다고. 이게 향나무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런 환경에 붙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화분에서 분재를 키우면서 그죠? 이런 이미지의 맛을 여기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맛이 안 나면 향나무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게 뭐냐면 살이거든요. 이 살이는 이 나무로서는 평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버티고 나오면서 이쪽 한쪽에는 살아가지고 굳건하게 그죠? 힘있게 버티면서 같이 공존을 삶과 죽음을 부담하고 사는 건가 사실은. 그 진맥은 이런 맛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분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향나무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 향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하고 내가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답도 어떻게 보면 향나무에서 찾아내야지. 향나무 분재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나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런 의미를 오늘 잘 이해를, 향나무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향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특성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걸 이해를 하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요 수영, 그죠? 향나무가 과연 어떤 수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어떤 그 모양을 만들까? 그죠? 그런 이미지가 맛이 날까? 요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연구를 하면서 향나무를 한번 멋지게 앞으로 같이 재밌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혹시?